4월 21일 코스피가 불타버렸죠. 4월 22일인 오늘도 초반에는 밀렸다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사상 최고가인데 포모가 마음속에 뭉게뭉게 피어오르죠.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물을 타야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다만 지금 계속 불타오르는 코스피에 잘못 물 타면 호되게 혼날 수도 있어요. 일단 4월 21일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비차익거래 순매수 1조 2353억 원이죠. 최근 3주 데이터 중 4월 8일 1.5조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규모예요. 이날 대다수의 종목들이 점핑을 했는데 삼성전자나 삼성 SDI, 대우건설, SK하이닉스, 단독 호재 등도 있었겠지만 외국인이 한국 증시 코스피 200 전체를 바스켓으로 긁어 모은 인덱스 드라이브의 일환이었어요. 패턴을 도출해보자면 외국인은 4월 17일 금요일에 약 2조 원 가까운 상당한 비차익 매도를 쏟아내면서 시장을 또 혼란에 빠뜨렸죠. 그런데 단 이 거래일 만인 4월 21일에 다시 1.2조 원을 사들였어요. 금요일에 공포를 팔고 눈치를 보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화요일에 환희를 사는 전형적인 변동성 극대화 전략이었습니다. 3월 31일에 744선이었던 코스피 200 지수가 불과 20일 만에 962선까지 약 30% 폭등했는데 솔직히는 정상적인 펀더멘탈은 아니죠. 수급의 특이점을 보자면 선물지수가 900선을 넘어가면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도 여러분들이 계시죠.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되사는 쇼스퀴즈가 발생해요. 4월 21일에 1.2조 비차익 매수는 하락론자분들의 항복 물량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더불어 특정 종목들이 특히나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프로그램 매매가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및 변동성 종목들을 쓸어 담았기 때문입니다. 차익거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약 마이너스 535억. 이는 방향성은 그냥 현물에게 맡길게 이렇게 한 점 놔둔 당찬 바둑이었죠. 즉 현재 시장은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라는 기계적인 이익보다는 차익거래죠. 현물 주식 그 자체를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날 한국 증시의 단기 상방을 강하게 열어두고 베팅했다는 뜻이죠.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이렇게 비차익 거래로 일방적으로 들어온 자금은 나갈 때도 바스켓으로 한꺼번에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월 17일에 마이너스 2조가 한꺼번에 나갔던 것처럼 지수가 고점을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우건설 등은 개별 악재 없이도 프로그램 매도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즉 4월 21일의 급등이 외국인의 지수 베팅이 맞은 결과물이었음을 우리가 곱씹어 반추해 볼 때 현재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 트레이딩이 지배하는 시장인 거죠. 기계들의 세상이에요. 코스피 대표 종목들이 현재 프로그램 매수 바스켓의 핵심 타깃이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는 동안은 외국인의 사자가 계속되겠죠. 다만 프로그램 순매수 잔량이 임계점 3에서 4조 원 정도 될 텐데 이게 누적되면은 무차별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지배하는 시장이니까요. 일단 프로그램 매매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과 자금 한도 위의 움직임입니다. 특정 펀드나 헤지펀드가 한국 시장에 배정한 자금이 10조 원이라고 해본다면 이미 3, 4조 원을 현물 주식으로 채웠을 때 이분들의 추가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죠. 즉 주가를 더 밀어올릴 총알이 떨어지는 지점이 살짝 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주가가 오르면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이 설정값보다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을 70%로 맞춰놨는데 주가가 폭등해서 80%가 되면 알고리즘은 기계적으로 10%를 팔았다가 다시 70%로 맞추는 거죠. 이것이 임계점에서 나오는 무차별적 매도의 정세 중 하나예요. 더불어 스마트머니는 현물 주식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면 3, 4조 원 누적 매수 상태죠.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이때 현물을 던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장은 급락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1일과 같은 1조 원 이상의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온 다음 날은 대개 숨고르기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장중 초반에는 살짝 숨을 골랐다가 살짝쿵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만약 비차익 매수가 5천억 이하로 줄어들면서 지수가 정체된다면 기계적 정리구간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본인들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이라도 유입될 때 그 매수 호가에 자기 물량을 조금씩 설거지하듯 떠넘깁니다. 그 결과 만약에 매수세가 1조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엔진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그런데도 지수가 못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1조 매수는 현재 세력이 풀 악셀을 밟은 거예요. 엑셀에서 바를 때는 그 순간 5천억 이하 차는 관성으로 조금 더 가겠지만 지수가 정체되죠. 곧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죠. 기회적인 정리. 결국 지금은 엑셀 소리에 환호할 때가 아니라 세력이 언제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는지 비차익 매수 잔량이 줄어드는 속도를 물끄러미 쳐다봐야 될 때인 거예요. 결국 4월 21일 화요일에 1.2조 유입은 축복인 동시에 경고라고 볼 수 있고 세력은 개별 기업의 리포트보다 지수의 위치를 보고 기계적으로 지금 사고 있어요. 4월 17일 금요일에 마이너스 1.9조 매도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현재 선물지수 962선은 매우 가파른 구간이고 프로그램 매매가 4월 17일처럼 마이너스 1조 원 이상의 매도를 기록한 날이 온다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서 세력의 평단가 방어가 무너지는 거죠. 이때는 개별 종목의 뉴스보다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잔고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및 옵션의 해치 포지션을 분석해보자면 웨인이 현물은 1.5조 사면서 선물은 소폭 매도했어요. 마이너스 452개야. 이는 주식은 사서 올리되 지수가 꺾일 때를 대비해서 웜을 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더불어 콜옵션 약 400개
계약과 개별 주식 선물 약 1000계약 이상, 지수 자체보다는 개별 주도주 주식 선물이죠. 이것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면서 수익을 쥐어짜고, 즉 여기서도 지수는 지수, 그리고 이 개별 주도주에서도 변동성을 극대화하면서 수익을 쥐어짜내고 싶어하는 거죠. 즉 시장은 이제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미친 듯한 변동성의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21일 화요일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에는 1.5조 매수세에 올라타는 것은 호랑이 등에 타는 격일 수 있는 거죠. 수익은 짜릿하겠죠. 하지만 호랑이가 멈추는 순간, 프로그램이 매도 전환되는 순간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머리가 부닥쳐서. 963 위에서는 일단 관망 후에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 터져서 지수가 다시 880, 900선까지 급하게 밀릴 때가 스마트 머니의 1차 평단가 부근으로 볼 수 있어요. 스윙 댄스에 자신 있다면 이때가 눌림목 부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월 22일 수요일 오늘 장중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보자면은 개인들도 스마트 머니도 살짝 고민을 하는 그 교차점에 집결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수급의 에너지 소진과 기계적 정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시작되었을 확률을 시사하고 있어요. 화요일 1.2조 원의 폭주 뒤에 바로 수요일 오늘 약 오후 3시 기준, 물론 또 말아 올릴 수도 있지만은 약 1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죠. 약 7천억 가까운 비차익 순매도가 쏟아졌어요. 단 하루 만에 매수세의 절반 이상을 매도로 되돌렸죠. 일단은 외국계 알고리즘이 962, 965선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털어먹자, 그래서 차익 실현 버튼을 기계적으로 눌렀죠. 다만 선물지수와 현물지수는 오늘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무서운 진실인데, 프로그램이 1조 가까이 던지는데도 지수가 버틴다는 것은 어제 상승을 보고 뒤늦게 뛰어든 개미분들의 포모, 마음이 울렁울렁하니까 뛰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놓친 애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 폭탄을 일단 파라나는 날려가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물량 떠넘기기를 이양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아직 계약 수는 많진 않아요. 약 3000계약 가까이 마이너스. 선물 시장이 살짝 이제 하방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화요일의 차익 거래는 마이너스 535억으로 미미했죠. 수요일은 2548억으로 살짝 더 확대됐어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는 백코데이션, 그 기조가 강해졌거나 선물 시장에서 세력이 하방 배팅을 강화하면서 기계적으로 현물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수 상단이 생각보단 조금 무겁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슬쩍 지수를 견인했던 주인공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우건설 등 조금씩 부담이 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배를 한 시장에서는 개별 호재는 시스템 매도에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실적도 시장 전체를 파는 프로그램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계점에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살짝 물량을 넘겼다고 해서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보면 살짝 눌렀다 화학하고 다시 띄울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은 언제나 다수 예상을 빗나가게 할 때 가장 크게 움직이니까. 다만 지금 시장이 이미 전고점을 뛰어넘었고 이란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 국채금리가 아직도 상단 위에 남겨져 있죠.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잔량의 법칙을 보자면 4월 21일 비차익 약 1.2조 유입 대비 오늘 약 7천억가량의 매도는 산술적으로 약 5,500원의 순매수 잔량이 시장에 남았다는 뜻이겠죠. 세력이 어제산 물량 오늘 다 털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 더 쳐 올릴 총알을 남겨뒀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게, 프로그램이 9천억 전체를 던지는데도 지수가 965선을 지키며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수를 지키려는 또 다른 강력한 주체가 대형연기금이나 혹은 개별 세력이겠죠. 밑에서 입을 벌리고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그렇다면은 주의해야 할 냉정한 팩트는 4월 17일 금요일 데이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날 약 2조 원 가까이 던지면서 살짝 지수를 내렸죠. 4월 21일에는 약 1.2조 플러스 급등시키죠. 그리고 4월 22일 장중 현재는 약 1조 원 가까이 던지고 있고요. 3거리일 합계가 약 마이너스 2.6조 원 순매도 상태예요. 즉 세력은 크게 던지고 작게 사고 다시 던지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물량을 야금야금 줄여가고 있는 거죠. 어제 대비 적게 판다는 느낌은 세력이 물량을 분산할 때 즐겨 쓰는 착시 효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시장의 대표 종목들이 오늘 지수 대비 더 강하게 버틴다면 다시 한번 재급등 시나리오가 맞을 확률도 높은 거죠. 다만 지수는 버티는데 일부 대표 종목들이 마이너스 3에서 5%씩 밀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붙들어 매놓고 먼저 털고 나가는 전형적인 설거지 패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시장이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확률은 있지만은 그 확률에 대해 전지산을 걸기에는 그 확률이 4월 17일 금요일에 마이너스 2조 원이라는 그림자가 너무 짙어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살짝 눌렀다 띄우는 척 하면서 개인분들을 다시 태운 뒤에 4월 17일보다 더 큰 매도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머니들은 절대 개미분들이 생각보다 매도세가 안 거센데 이렇게 안심할 때 주가를 그냥 올려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관망이 최고의 수익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도회장에서 스텝을 좀 밟을 줄 아는 스윙 댄서가 아닌 이상 재급등을 하더라도 선물 980선을 뚫는 것을 확인하고 타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세력이 엑셀을 밟는 척하면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솔직히 그분들도 내일과 내일 모레 호재와 악재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애매하거든요. 즉 심리적 교란 구간인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언제나 돈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현물 쪽을 보더라도 코스피에서는 개인분들이 오늘 약 1조 7천억 순매수하셨죠. 어제 개인분들이 던졌던 물량 마이너스 2.2조를 하루 만에 거의 다시 사들였어요. 외국인이 어제 1.5조 원을 사서 주가를 띄우니까 오늘 진짜 이제 다시 불장이다, 소외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신용인이 미순이 내 모든 자금을 빡빡 긁어 모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약 1조 7천억 가까이 던졌죠. 세력 입장에서는 어제 띄워놓은 가격에 개인분들이 대거 사주니까 다시 한번 가장 비싼 가격에 물량을 넘기기 좋은 최적의
세력의 유동성이 확보된 거예요. 즉 일부는 고점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들도 미래를 모르니까 일부는 좀 안전빵으로 익절하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현물에서 7,300억을 던지는 외국인이 선물에서도 약 4,000계약 가까이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 계약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우 위협적인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시에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거는 하락 배팅 가속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관이 약 6,000계약 가까이 매수했는데 기관이 선물을 사는 거는 시장을 좋게 봐서가 아니라 현물에서 약 9,000억 가까이 주식을 팔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계적인 해지일 뿐이에요. 즉 기관도 지수 상승에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달성했잖아요. 스마트머니의 점진적인 물량 이양. 하지만 화끈한 시나리오 2는 세력의 마지막 유인 불트랩이 또 있는 거예요. 세력이 아직 다 못 판 물량이 있다면 조금 더 난 욕심을 부려서 튀겨 먹고 높이고 싶다면 다시 한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가를 띄워서 갭상승시켜서 개인분들이 역시 눌림목이었어 수요일 이러면서 더 큰 돈을 싸들게 오게 하는 아내의 유혹이죠. 그런데 이때 지수는 오르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더 쌓고 있다면 그것은 상승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던지는 찐 불트랩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시나리오를 가지고 복잡하게 머리를 감싸 안고 아파할 필요는 없이 목요일과 금요일 언제나 장중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오늘처럼 마이너스 5천억 이상이 찍힌다면 상승은 당분간 포기해야 되겠죠. 반대로 비차익이 플러스 2천억 이상 찍히면 재급등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선물 외국인이 오늘 판 약 3,800계약을 즉시 환매수하는지 봐야겠죠. 만약 목요일 금요일도 마이너스 2천 3,000계약씩 늘어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분들이 만약 또 장 초반부터 3천억 이상 매수로 들어오신다면 스마트머니는 절대로 주가를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인분들이 파셔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만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도 지금 지수의 복잡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 회사에서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죠. 완전 지수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바로 20년 만에 전원 구조한 대우건설. 지금 끝물에서도 질러주고 있어요. 대우건설의 이 3개월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외국인이 개미분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 3만원 위에서도 돈을 썼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줘요. 정말 화끈하죠. 하지만 기관분들은 이미 돈을 챙겨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즉 파티의 마지막 한 방을 먹으려다가 파티 비용을 한 사람이 독박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최근 이 몇 개월간의 대우건설의 거시적 시세 흐름을 탐구해보자면 쭉쭉 분출, 교란, 그리고 2차 폭발 지점에 와닿아 있는데 원점은 이란 재건축 테마의 강풍을 등 뒤로 굉장히 거세게 육상 선수가 레버리지 하듯이 이 외국인 자본이 대우건설을 핸들링하고 있어요. 유동성 타깃이 된 거죠. 여기 아주 충실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초에서 3월 초는 굉장히 조용한 축적이었죠. 가격이 5,000원에서 9,000원대, 외국인이 2월 11일, 2월 13일 등 하락장에서 개인분들의 투매를 유도하면서 아주 낮은 단가의 매집을 완료했죠. 이 시기 기관은 철저히 방관했어요. 그리고 세력의 매집을 도왔죠. 그리고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가격이 만원에서 2만원 돌파를 하죠. 외국인이 3월 13일에 450억, 3월 18일에 2천억 이상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상승 깃발을 꽂았어요. 이에 연기금이 3월 말부터 본격 합류하면서 주가를 2만원 안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는 이제 미끼를 던져야죠. 고점 혼종이 개인분들을 유혹을 해요. 23,000원에서 29,000원대 이제부터 팔고 나가야 수익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머니가 외국인이 4월 15일에 2,100억을 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6일, 4월 20일에 약 2,100억 원 이상을 다시 매도했죠. 고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척하며 공포를 심어주는 교란 단계죠. 그리고 개인분들이 털기 후 2차 폭발이 있었는데 4월 21일 약 17% 폭등합니다. 33,000원 가까이. 4월 21일 하루 만에 개인분들이 약 2,000원 가까이 던지면서 사실상 항복 선언했죠. 이 물량을 외국인이 근데 그대로 다시 받았어요. 주가를 전고점 위로 날려버렸죠. 고스톱에서 지금 3고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4월 21일에 외국인의 2,055억 매집이 외국인의 평단가를 급격히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미 1만원대 미만에서 확보한 물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만 약 40% 이상인 거죠. 그래서 4월 21일에 강한 매수는 쇼스퀴즈 혹은 개인 물량 완전 청산을 위한 최후의 드라이브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관계 특히 연기금은 수익 실현을 시작했죠. 핵심 투입 구간이 3월 27일에서 4월 중순 사이인데 이때 평단이 약 19,000원에서 22,000원 사이예요. 그리고 연기금이 4월 21일에 약 130억을 매도했죠. 외국인이 주가를 띄울 때 연기금은 차갑게 수익 확정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기관은 이미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도달했어요. 3만원 이상부터는 매수 주체가 아닌 잠재적 매도 폭탄으로 변하는 겁니다. 솔직히 대우건설은 빅베스를 통해서 그 도화지가 매우 깨끗해졌죠. 그리고 원전이 그린 미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업 구조로 본다면 재무적 불확실성 해소와 업종의 재정의가 일어났어요. 25년 4분기에 1.2조 원의 비용을 한꺼번에 털어냈죠. 주식시장에서 이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실적 턴어라운드. 완벽한 기반이 닦아졌죠. 나쁜 매물을 미리 다 털었기에 26년 모든 실적은 상대적으로 눈부시게 보이는 거예요. 기저효과. 그리고 건설주에서 전력 인프라주로 변신했죠. 증권사분들이 목표가를 42,000원 아니 그 이상으로 쏘고 있는 근거는 찰코 베트남 등 25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주 가시성 때문에 그래요. 과거 대우건설이 아파트 치는 회사였다면 이제 시장은 회사를 AI 시대 전력 부족을 해결할 원전 시공사로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과거 두산엘러빌리티, 현대건설이 그랬잖아요. 이 내러티브의 변화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 동력이죠. 원전 테마의 그 다음 주자.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가 명분을 만들어주죠. 세력이 주가를 특히 외국인이 한 번 더 이렇게 튀겨 먹으려면 대중분들과 기관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일부 증권사들의 목표가 100%, 150% 상향은 외국인들이 시장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 가치를 믿고 오늘 2천억을 땡긴다. 그러니 너희도 들어와줘. 상당히 욕심이 많은 세력인 게 이미 작년 올해 초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우리기술 등 이 원전 테마의 강력함과 달콤함을 맛봤죠. 그래서 이번은 그 도구를 대우건설로 재정의한 겁니다. 매집 단가를 높여서라도 물량을 확보해서 2차, 3차 랠리를 시작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건설업종의 평균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자면은 지금으로부터 대우건설 주가가 4만원 선으로 간다. 꿈과 현실의 경계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왜냐면 본업의 가치, 건설은 이미 다 반영했고 원전 수주라는 미래의 꿈을 선반영하기 시작한 구간인 거죠. 물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불안하지 않았을 때는 우린 경험했죠. 작년과 올해 1, 2월까지 밸류에이션 따위는 누구에게 줘버려야 해요.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장인 거죠. 여튼 외국인의 셈법은 여전히 수익권이지만 4월 21일에 고가 매수를 단행하면서 평단을 높였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단기에 끝내고 싶진 않아 하는 의지가 있어요. 다만 기관은 계속해서 냉정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면은 서두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와 연동된 상승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는 순간 이때는 가치, 수직 낙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투자자마다 목표 수익률이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단타가 아닌 중장기 투자자다 그렇다면은 현재 가격에 추구 매수하는 거는 손익비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력의 불꽃놀이 비용을 대주는 꼴인 거죠. 언제나 리포트에 장밋빛 정보이 가득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차라리 주가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때는 다른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기계적 재미입 구간인 27,000원, 28,000원 선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어쩌면 이게 더 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3거래 연속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그리고 리포트의 주인공이 채권 원전 관련 확정 뉴스가 나와서 시장이 환희에 찰 때가 제로 소멸에 따른 엑시트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파티의 마지막 한 방을 남은 음식들을 먹으려다가 웨이터한테 붙잡혀서 파티 비용을 친구들은 이미 다 취해서 다른 분들과 나갔거나 나만 테이블이 남아서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지 마세요.